호재, 악재 어떤 뉴스도 돈 되는 뉴스로 소화해 보겠습니다. 오늘 펠리츠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돈 되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우한 폐렴 공포에도 외국인은 IT주를 샀다라는 뉴스인데요. 오늘 장은 좀 다르긴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 기관 쪽에서 IT주를 위주로 팔고 있는 날이고요. 그래도 이번 주 최근 거래일까지 종합을 했을 때는 IT, 특히 삼성전기를 가장 많이 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IT든 글로벌 경기든 그 회복세가 좀 지연될 수 있겠다는 우려감은 여전히 놓여 있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주가가 급하게 밀리는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신종 바이러스 관련된 폐렴 이후에 나오는 포스트 국면을 좀 더 생각하지 않나라는 관점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경기 회복에 대한 지연 기대 우려감들이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IT주는 여전히 선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이번 하락 때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지금 최근 들어서 10거래일 연속으로, 하루를 제외하고 10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 덕산 네오룩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 덕산 하이메탈에서 과거 분사가 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화학 제품 관련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모성 재료죠. 그런 관점 쪽에서 계속 주목할 필요는 있는데요. 거기다 이제 아몰레드 관련된 쪽의 재료라든가 그래도 반도체 공정용 화학 제품 이쪽에 대해서 무게를 싣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회사 관련돼서 재무 안정성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유보율이 3,000%가 넘고요. 부채 비율이 13%밖에 안 되는 우량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OLED 관련된 패널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특히 애플도 OLED를 채택하기 시작을 했고, 게다가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도 중소형 관련된 쪽의 설비 투자는 필연적이다라는 관점 쪽으로 이 퀀텀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로 생산 라인이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지게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게다가 또 이제 플렉서블 OLED는 대세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OLED 같은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 플렉서블이다 보니까 이제 폴더블이나 플렉서블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화면 수가 늘어나는 꼴이 돼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관점 쪽에서 또 하나 중화권도 이해질세라 또 중저가 스마트폰 쪽에 플렉서블 OLED 채택 비중이 계속 작년부터 늘어가는 비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으로도 뚜렷이 확대가 되는 기조가 나온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최근 들어서 한 2015년도, 16년도 쪽에 거의 뭐 매출액이 그렇게 크게 보여지지 않다가 이 OLED의 어떤 개화와 함께 주가에 대한 그리고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뚜렷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한 2017년도 이후는 약 한 2년 동안 아무래도 매출 자체가 좀 정체를 보이다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뚜렷하지 못했던 모습들인데, 아마 올해부터는 또 빠르게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확장세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증가하는 실적과 영업이익 추이를 봤었을 때 계속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더 주목해야 될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TV까지 채용이 되고 있는 OLED 투자 모멘텀, 이렇게 기업 투자가 중요한 시점에 투자하고 있는 모멘텀이 발생하는 그 섹터에서 덕산 네오룩스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외국인도 꾸준한 매수를 보입니다. 추세 역시도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몇 등급일까요? 네, 일단 지금 오늘 드리고 싶은 등급은 대부분 1등급보다는 2등급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목은 나쁘지 않은데 시장에 대한 타이밍을 조금 더 살펴보자는 관점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가격입니다. 29,500원 정도면은 그렇게 큰 부담은 박스권 하단부니까 없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35,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27,000원대로 대응한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타이밍이 중요하고요. 오늘 덕산 네오룩스는 29,500원 매수가를 설정했습니다. 이어서 돈 되는 뉴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바이러스 청정 지역이라는 그 타이틀이 있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개장 전에 전염병 둔감주 이렇게 소개해드린 섹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면으로 하지 않는 그 산업들인데 인터넷 통신 바이오 업종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이들 섹터
섹터 중에서 NC소프트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대형 주식들이 또 고점 경신을 하고 있는데 네. 시장이 또 이렇게 내리면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앞서 얘기하셨던 내용들을 비대면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는 네. 좀 쉬운 얘기로 집콕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집에 그냥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을 안 맞는 이동거리나 여러 가지를 좀 기피하는 현상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뭐 미디어 관련된 쪽이라든가 게다가 또 이제 게임 쪽 그리고 또 오히려 온라인으로 또 음식을 배달해서 먹던가 아니면 또 택배 증가 이런 쪽도 오히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들로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오히려 게임주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수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쪽에서 최근에 잘 나가는 게임을 보유하고 있는 NC소프트가 아무래도 그에 따른 수혜 관점 쪽으로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게임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쪽이 악재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상반기 중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해서 그동안 이어졌던 한한령이나 사드 배치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관계를 되돌리게 됐을 때 그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게 판호죠. 그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높아 있는데 지금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얘기하기로는 마귀다. 바이러스는 마귀다. 라는 쪽으로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어떤 드라이브나 관심이 그쪽으로 집중돼 있다고 하게 되면 방한 시기가 늦어지겠죠. 네. 그에 따라서 약간 또 우려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늦어지는 뿐이지 뭐 방한 취소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뭐 큰 모멘텀은 좀 제거된 게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NC소프트의 자체적인 실적의 모멘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잘 나가고 있는 리니지2M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리니지는 리저씨라고 그러나요? 네, 아저씨와 리니지를 합친 네. 그 단어의 명성에 맞게 거의 제 나이 또래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안 합니다만 네. 그래도 지금 주변에 보게 되면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출시 후에 매출 순위가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관점과 함께 4분기 일평균 매출이 30억 원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게임 업체 치고는 상당히 잘 나오는 숫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5억, 20억 정도를 예상을 했다가 그 이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네. 눈높이가 한층 높아져서 특히 외국인 중심으로도 꾸준하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대표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최근에 대형 업데이트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과 함께 또 연내에는 대만이나 일본 쪽으로도 글로벌 지역에 대한 확장 기대감이 높은데 아마 일본 쪽은 기대감이 좀 떨어집니다. 이런 RPG 게임을 상대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만 쪽이 조금 더 기대감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지금 올해 예상 순이익이 한 8천억대까지 나오다 보니까 예상되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14조 원대. 근데 게임 업종 치고는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들도 눈여겨 보시면서 특히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실적 정체가 올해부터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이제 2020년도를 변곡점으로 해서 추가적인 레벨업을 시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도 높은 게 현실이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연중 내내 모멘텀이 대기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리니지2M의 일매출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IP 리니지-M의 매출 역시 꺾이지 않았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던데요.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되고 있는 네. NC소프트 몇 등급일까요? 네, 지금 추세가 좀 강화되고 있다 보니까 2등급 정도로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추경 매수보다는 약 한 64만 원 정도 네. 좀 눌림 목적에 접근하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73만 원, 손절가는 60만 원대 정도까지 보면서 올해 실적을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 리니지2M의 신작 반응에서 좀 부정적인 반응은 과금을 세게 하는 그 점이라고 했는데 린저 씨들은 굴하지 않고 네. 과금을 기꺼이 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2등급이었고요.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뉴스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주가 사상 최고가 돌파 시도까지 나오면서 우리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올해 내내 이 테슬라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봐야 될까요?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 1, 2년 정도는 계속 확인해 돼야 될 중요한 섹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전기차는 이제 개화기를 지나서 확장기로 들어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주목은 계속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한 종목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다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추가적으로도 관심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M플러스라는 종목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2차전지 관련돼서 조립공정 장비에 주력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강점이 파우치형입니다. 이 파우치형 같은 경우는 일단 무엇보다 2차전지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트렌드에 맞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형태가 좀 자유롭고요. 게다가 가격 경쟁력이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마 앞으로도 ESS 쪽도 이런 어떤 안정성을 따지게 되면 이쪽으로 많이 바뀌게 됐었을 때 수혜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또 하나 이 2차전지 태동기부터 2008년이죠. 이때부터 미국 업체와 협력하면서 세계 최초로 어떤 조립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다라는 강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술력에 대한 기반들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까지 보게 되면은 750억 정도가 됐는데 작년 전체 매출액의 780억을 육박하는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잘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누적 수주잔고가 1,450억 가까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의 100% 늘어난 수주잔고가 바탕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거리가 많다. 그러면 당연히 증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증설로 올해 1분기에 3공장까지 완료를 노력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화면을 보셨을 때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은 매출의 빠른 확대가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같이 따라온다. 이 관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역시 기업 투자가 지금 중요한 시점에서 증설을 하고 있는 모멘텀 갖고 있습니다. 2차전지, 파우치형, 전기차, 리튬 이온 2차전지, 조립 공정 장비 기업인데요. M플러스 이번 주에 굉장히 역동적인 움직임입니다. 네, 추세를 약간은 좀 이탈하려다가 바로 또 갭상승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몇 등급일까요? 2등급으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지금 가격대 매수가 21,000원대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25,000원대, 손절가는 19,000원대로 다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돈 되는 뉴스에서는 1월 들어서 상승 추세를 강화시키고 있는 세 가지 종목의 매수 타이밍들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